그냥 돈 주고 브로커들이 이 여건만 있으면 한국 무사히 들어가서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여건 가지고 들어오다가 인천공항에서 잡혔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향은 함경도 해령이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17살부터 26살까지 북한군 2군단 32경보여단에서 8년 4개월 군복무하였습니다. 전역할 때 계급은 특무상사, 중대사관장이었고 중대사관장의 역할은 대한민국의 행보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역 이후에는 국가로부터 북한은 직업의 선택이 없다 보니까 국가로부터 받은 직업이 해령시 제일병원 외과였고 그곳에서 정진의과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한국의 드라마에 빠져서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이라는 사회를 알게 됐고 그 과정에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현재는 강원도 속초에서 살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안혜경입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터뷰 요청 오게 되면 조금 부담감은 있어요. 왜냐면 나의 한마디가 더 나가서는 뭐 각자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일단은 한마디 한마디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서로 다르겠지만 그걸 또 듣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걸 공감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감은 있긴 해요.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딱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직업의 선택도 있고 내가 하고 싶으면 원하는 걸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할 수도 있고 한데 북한은 포기할 수 있는 자유도 없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없단 말이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뭐 북한은 장사라는 걸 해야만 살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이 처음에는 초창기는 장마당이라는 거를 허용 안 해줬으니까 모든 게 불법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해야만 밥 먹고 사니까 제가 병원 다니면서 이렇게 한국 드라마 몰래 이렇게 가시다가 보면 그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깝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저쪽에서는 저쪽은 한국이란 말 못하고 저쪽은 이렇게 자유롭고 그리고 가까운 중국도 중국 사람들은 여기 친척이 없어도 북한에 와서 장사도 하고 돈도 벌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런 자유가 없어? 그러면 우리 언니가 자꾸 그랬어요. 야 그냥 저 도로 바닥에 나가서 어젯밤 한국 드라마 봤다고 소리 질러봐라. 너 온 집안을 무슨 말아먹을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자꾸 무섭게 해서 너무 답답해서 그런다고. 아니 장사도 못하게 그러면 국가가 옛날처럼 배급을 주던지 배급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주고 어떻게 살아가냐고. 숨도 못 쉬게 하는데 그렇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또 세외 부담은 또 엄청나요. 병원 다니는데 월급 안 주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뭐 어느 공사장에 지원하니까 장갑 2켤레 바치라고 그러고 김치 한 포기 바치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건설자들한테 줄 부식물조차도 세외 부담 시키는 거예요. 나한테 월급 하나도 안 주면서 공짜로 일 시키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것 때문에 직장 안 나가게 되면 생활총알 비판받아야 되고 단련대 가야 되고. 이게 한국 드라마 보기 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그냥 우리는 이렇게 숙명이구나 했었는데 드라마 보니까 자꾸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나도 모르게 툭툭 내뱉으니까 형제들 입장에서는 막 불안한 거예요. 잠깐 저렇게 잘못 말하다가 자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지 않냐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서 점점 의식이 깨어져 있던 것 같아요. 내가. 탈북을 결심하기까지는 대부분 여성들이 북한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중국 가서 막 두세 달 일하고 돈 벌어갖고 몰래 오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가자마자 루트가 없으니까 잡혀서 북송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루트가 있는 사람들은 한 석 달 벌어와가지고 북한에서 한 몇 달 살다가 그 돈 떨어지게 되면 또 다시 중국 가고 이런 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저한테 늘 그랬어요. 그때 의대 다니면서 병원 다녔으니까 주사도 좀 잘 놓고 하니까 언니 같은 사람들이 중국 가게 되면 돈 엄청 쉽게 잘 벌고 푼돈 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 제가 한국의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의 드라마가 재밌으니까 살려고 하니까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 장사를 하다가 종당에는 잡히게 됐어요.
북한에서는 돈이 되는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잡히게 되다 보니까 나의 모든 공로가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난 거예요. 어려서 북한의 특수부대는 일반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 신분이 좋고 당의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부대에 갔었고 또 전역해서 국가가 나한테 좋은 일자리를 줬잖아요. 내가 내 능력으로 가는 일자리는 아니니까 북한에서는. 그랬는데 오히려 네가 나서서 반체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예심 받는 과정에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사실은 내가 이 사회에서 정말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했고 정당한 국가가 대학을 보내줬기 때문에 그 대학을 온전하게 졸업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해서 장사를 했을 뿐인데 내가 살아가려고 그거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하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러면 죽는 것보다는 살아서 언젠가 나중에 뭔가를 도모해야 되겠다. 그 도모가 한국에 오겠다가 아니라 중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 가지고 다시 북한에 나와서 내가 돈으로 권력을 매수해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야망 가지고 사실 그 북한 보위부에서 탈출했어요. 예심 과정에. 그래서 그 과정에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알았던 게 북한 사람들이 한국 가게 되면 집도 주고 환난데 그런 말은 들었어도 실질적으로 내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우연한 기회에 KBS를 봤는데 탈북민들이 나와서 그때 달래 음악단인지 탈북 여성이 5명인가 6명 그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게 KBS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 딱 봤는데 저런 애들도 한국 가서 저렇게 TV 방송 나오고 북한에서는 TV에 나왔다 하게 되면 완전 가문의 영광으로 하니까 거기에 제가 충격받고 뭔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또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제일 첫 번째가 당원이었어요. 내가 그 입당하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했는데 근 8년을 진짜 악착같이 노력을 해서 북한에 그래도 여자들 힘들다는 조선노동당원이 될 수 없고 대학도 포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이 나로 인해서 가족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막 그런 거. 그래서 정말 한 석 달은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오기까지. 저는 그 북한 보위부를 탈출해서 왔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 부담이 컸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하고 대방들이 있어가지고 연선이다 보니까 연선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연선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중간에 갑자기 내가 소식이 끊기니까 여러 루트를 알아보니까 내가 지금 보위부 똥간에 앉아있다. 지금 조사받고 있다. 이제는 가망이 없다 가는. 그 사람들 상대방도 나랑 같이 장사하던 사람들이니까 대방이 하나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야는 이제는 회생 불가하겠구나. 이제는 야는 여기서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탈출을 해가지고 쫓기던 상황에서 우연치 않게 다른 중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잡히게 됐었어요. 근데 어젯밤 두만강 건너다가 북한 여자 하나 물에 빠져가지고 떠내려가는 거 우리 건졌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연치 않게 술 먹다가 그래 한번 우리 그 여자 보러 갈까 하면서 그래 가지고 딱 왔는데 그게 바로 나였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여자 우리한테 팔아. 우리가 너네한테 돈 줄 테니까 그냥 그때는 공안에 넘기게 되면 공안에서 막 3,000원씩 중국 돈 3,000위안씩 줄 때란 말이에요. 근데 농촌에서는 그 3,000위안이 큰 거예요. 중국 농촌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돈 줄 테니까 형한테 이 여자 넘겨. 이 여자 아는 애니까 내가 데리고 있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분들이 저를 이렇게 정말로 운이 좋게 그 두 내외가 저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저한테 설득을 한 거죠. 너 이러지 말고 어차피 너 이렇게 된 바에는 북한 돌아가봤자 넌 죽는다. 아니 나는 여기서 돈 벌어서 무조건 다시 북한 가서 나는 해야 된다. 내 일을 성공하겠다 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자꾸 이분들이 막 한국에 가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동안 우리 집을 통해서 한국에 간 애들 진짜 많고 걔들하고 막 통화도 시켜주고 정말로 잘 산다. 그렇게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분들이 그 한국분을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그분을 소개받아가지고 그분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한국이란 사회를 알게 됐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들리는 말에 보니까 여권 하나 만들어가지고 갔다가 네가 뭐 정 마음이 없으면 그 여권 가지고 다시 와도 된다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가능하대요. 그럼 여권 만들어 줄 수 있냐니까 돈 주면 만들어 준대요. 그래서 네가 살아보다가 한국에서 진짜 네 마음 같지 않으면 다시 중국에 와서 돈 벌다가 북한 돌아가도 되지 않겠냐. 일단은 한국을 네 눈으로 경험해보는 게 괜찮겠다. 그래서 그분이 도와줘서 여권을 만들게 됐어요.
가짜 여권이죠. 가짜 여권이다 보니까 그 여권은 중국만 통과하는 여권인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건 몰랐어요. 중국만 통과하는 여권인 거. 그냥 돈 주고 브로커들이 이 여권만 있으면 한국 무사히 들어가서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여권 가지고 들어오다가 인천공항에서 잡혔죠. 거기서 4시간 조사받고 국정원에 넘겨져가지고 국정원에서 긴 조사를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즐거웠던 건 하나도 없었고, 이게 목숨을 거는 일이잖아요. 순간순간. 그리고 일단은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도 막 정말 자유 찾아서 이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이 사회가 궁금해서 자꾸 뭐 중국 사람들도 내가 봤을 때는 중국도 살기가 괜찮은데 오니까 그 동네 사람들 다 한국과 돈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란 사회가 진짜 이렇게 잘 사나? 내가 그동안 교육받은 한국은 이거 아닌데 한국 드라마는 그냥 왠지 세트상에서 촬영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중국에 오니까 다 한국이 잘 산다 그러고 한국만 갔다 오면 중국 사람들이 막 집도 산다 그러고 차도 산다 그러니까 궁금해서 사실은 한국에 와서 살겠다기보다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한국이란 사회를 좀 경험해보고 와야 되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한국에 온 거지 내가 막 기뻐서 자유 찾아 온 건 아니거든요. 예. 드라마 이게 진짜 현실일까라는 이것 때문에 불안을 안고 왔어요. 근데 그 불안을 안고 오는 것도 그 과정에 막 잠깐 국경을 통해서 오는데 그때 막 3일 대기하고 있는데 그 둘째 날 되는 날에 그 북경에 있는 한국 학교에 탈북민 13명이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동네 전체를 지금 경찰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막 집 가택 수색하고 그래가지고 그날 막 그 브로커가 딴 데 옮겨야 된다 그러면서 막 차를 대기시키고 막 이러니까 근데 괜히 서둘러 한국 간다 이러다가 북한에서도 죽을 뻔해가지고 있었는데 또 여기 와서 또 그러지 않냐? 내 괜히 한국 가는 거 아닌가? 막 그런 불안감? 굳이 내가 가야 되나? 여기서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미 돈은 줬고 막대한 1,00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아씨 이거 어떡하지? 예,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날 왔기 때문에 불안감 진짜 한국 가는 게 맞는지 근데 또 비행기 탔는데 또 이 비행기가 또 잘못해서 기장이 또 내가 탄 걸 알고 또 나를 이 비행기를 또 북한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거 딱 인천공항 들어서니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이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아직 통과도 안 했는데 벌써 이미 딱 들어서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북한으로? 왜냐면 그때만 해도 아직 내 가족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나도 나지만 가족에 대한 이런 게 더 클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일단 무사히 여기 통과해서 한국이라는 사회를 경험하고 무사히 다시 중국을 해서 가자. 내만 입 닫으면 누구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딱 그 통관대에 들어섰는데 바로 잡혔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는 게 즐거웠던 적 한 번도 없고 정말 가슴 졸이면서 왔었어요. 그 당시 나에게 참 용기를 내줘서 감사하다. 왜냐면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올 수 있는 그 용기가 사실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탈북민들에게 늘 한 얘기가 그래요. 참 대단한 용기를 냈다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뭐 어느 다른 지역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도 부모 형제를 만날 수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부모 형제마저도 다 내려놓고 와야 되는 그런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늘 다른 친구들한테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내가 그 당시 혜경에게 하는 얘기가 있다면 참 선택을 잘했다. 그리고 정말 용기 내서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자유라고 할 때는 내가 그 자유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내가 선택한 자유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은 따른다라는 거. 근데 사실 자유는 진짜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목숨과 같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공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공기 같은 존재다. 근데 그 공기가 흐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분명한 책임은 있다라는 거. 그런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요.